이번에는 출제 유형 03 슬라이드 2번 목차 슬라이드 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형으로 목차를 만드는 방법과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을 삽입하고 자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목차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에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2번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셔가지고 어때요? 목차라고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한글로 목차라고 입력을 하시고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글상자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목차 슬라이드 작성 시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상자 테두리에서 클릭해서 글상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삭제가 되죠. 혹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딜리트 키가 아니라 DL이라고 하는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재에 있는 번호 도형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에서 도형에 가셔가지고요. 첫 번째 도형은 정육면체 도형인데요. 자,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왼쪽으로부터 여섯 번째. 자, 정육면체 도형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고요. 자, 클릭 드래그 해서 정육면체 도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도형의 안에 채우기 색상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채우기 색상 변경은 위쪽에 물감통 이용해서 채우기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세모 단추를 눌러가지고 색상표를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임의의 색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선 없음으로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채우기 옆에 있는 선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선 스타일에서 클릭을 하시고 자, 선의 종류로 갑니다. 선 종류에 가시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선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선 없음에서 클릭. 그러면 테두리 선이 없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교재 그 도형 상자 안에 있는 자, A라고 글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또 직사각형으로 줄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자, 도형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 도형을 이용합니다. 자,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 클릭하시고요. 자, A 옆에 번호 도형 옆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색상도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자, 채우기 옆에 세모 눌러가지고 아까 지정한 색상보다는 조금 연한 색을 지정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선의 스타일 안 보이게 처리해야 되겠죠. 선 없음. 그래서 선 스타일에서 선 종류에 가셔가지고요. 자, 선 스타일 선 종류에 가면 여기 첫 번째 얘가 바로 선 없음입니다. 선 스타일에서 선 종류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선 없음. 그런 다음에 이 방금 전에 그려준 여기 직사각형 도형이 앞쪽에 그려놨던 A보다 더 밑으로 아래로 가야 되니까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자, 맨 뒤로라고 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자, 맨 뒤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도형 그린 제목 그 번호 도형 뒤로 이렇게 직사각형 도형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글상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자, 글상자는 자, 입력 메뉴를 기준으로 입력에 보면 글상자라고 보이시죠? 자, 글상자 글자에서 클릭하면 가로 글상자가 있습니다. 자, 입력에 글상자 글자 부분에서 클릭을 해서 자, 가로 글상자를 클릭합니다. 글상자에 가로 글상자 클릭. 그런 다음에 상자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글자가 들어갈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상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다가 한글로 이탈리아의 역사와 특징이라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목차 도형에서 도형 부분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한 세트가 끝나신 상태인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목차 슬라이드 전체에 들어가는 글자를 맑은 고딕에 24포인트로 지정하라고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얘를 한꺼번에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정하는 방법은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하고 싶은 도형 아래쪽에 맞추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 놓고 자, 글자의 모양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글자의 모양을 뭘로 지정하냐면 자, 세모 눌러가지고 맑은 고딕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쪽이 크기 지정하는 부분이죠. 자, 크기를 24로 지정합니다. 자, 그래 놓고 빈 공간을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글자의 위치가 약간 저는 앞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글상자 글자 사이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바깥쪽에 그 테두리 부분 선에서 클릭을 하시면 안쪽에 깜박깜박 커서가 없어지죠. 이 상태에서 글상자의 위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또는 마우스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시게 되면 좀 더 조금 세밀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끝나게 되면 이 똑같은 모양의 구성을 아래쪽에 B, C, D 3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던 방법대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 3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는 여기 점이 조절점이 없는 선의 위치 이 정도에 놓으시고요. 키보드에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줄을 맞춰서 이 선택한 애들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왼쪽 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시고요. 그러면 화면에 포인터가 화살표에 저렇게 더하기 표시가 나오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하나, 한 번 더, 둘. 자, 요거를 복사를 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어떨까요? 간격이 일정하게 들어가도록 간격을 생각하면서 복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도형 복사가 끝났으면 이제 글자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샥 잡아서 B로 바꾸시고요. B, 그 다음에 아래쪽에 C, 다시 D 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글자를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도시별 대표 건축물이라고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 세 번째도 이탈리아의 기후 변화라고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이탈리아 실속 여행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도형에 대해서 글자 입력이 끝났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예제를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만들어졌던 이 전체 도형과 글 상자를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겠죠. 자, 그럴 때에는 마우스 포인터를 아래쪽에 빈 공간에 놓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도형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포인터를 조절점 없는 선 부분에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약간 이동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목차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 도형을 그리는 부분이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글자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적용할 부분이 지금 두 번째 도시별 대표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별 대표 건축물 글자에서 클릭을 하면 깜빡깜빡 커서가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글자 부분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글자 가운데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단축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이퍼링크. 자, 도시별 대표 건축물 글자를 드래그해서 범위 잡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슬라이드 4번하고 연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에서 먼저 현재 문서에 있는 슬라이드를 연결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문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슬라이드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추가한 전체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몇 번하고 연결해라? 슬라이드 4번하고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슬라이드 04번, 4번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넣기를 클릭합니다.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링크를 적용한 부분에 화면에서처럼 파란색 밑줄 글자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를 적용해 보셨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넣고 필요 없는 그림을 자르게 하는 기능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제에서는 그림 4번을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림 4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입력에 그림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림에 있는 위치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학습하는 여러분 자리에서도 문서에 보면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ITQ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ITQ 안에 보시면 픽처라는 폴더가 있죠. 자, 픽처를 더블 클릭. 그럼 픽처 안에 여러 가지 파일이 보이는데요. 그림 4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그림을 삽입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문제에서 제시한 그림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자르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하는 단추가 보이는데요. 자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에다 마우스를 놓고요. 포인터 모양이 니은자로 바뀌었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하시고 빈 공간을 클릭하고, 자, 빈 공간을 클릭해주면, 자,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자르기가 되죠. 이 상태에서 그림의 위치를 문제에서 제시한 위치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위치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목차 슬라이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